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황혼에 다시 찾아온 첫사랑. 과연 그 끝은 행복일까요? 또 다른 비극일까요? 늦겨울의 찬 바람이 아직 가시지 않은 서울의 한 주택가. 정미영은 새벽같이 깨어난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매일같이 혼자 밥상을 차리는 일이 익숙해졌지만 허전함은 늘 따라다녔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앞에서 잠시 묵념을 하고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이내 손을 멈춘다.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받아 넘길 게 뻔하기 때문이다. 미영의 삶은 자식의 안부로 버티는 삶이었고 그마저도 점점 무뎌지고 있었다. 그날은 오랜만에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평생 살림만 하고 지낸 탓에 거울 앞에 선이 세월이 고스란히 얼굴에 묻어 있었다. 화장대를 쓸쓸히 바라보던 미영은 문득 젊은 시절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시절이 떠올랐다. 망설임 끝에 억지로 화장을 하고 작은 목걸이 하나를 걸었다. 다시는 설레일 일 없을 거라 여겼지만 마음 한편이 괜스레 두근거렸다. 동창회 장소는 오래된 호텔 연회장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오랜 세월이 빚어낸 주름진 얼굴들이 하나둘 보였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지만 미영의 눈길은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멈춘 듯한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 바로 한준호였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지만 끝내 함께하지 못했던 남자. 백발이 성성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다. 준호 역시 미영을 발견하자 순간 멈춰섰다. 눈빛이 마주친 그 찰나 서로의 가슴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두 사람은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오랜 세월이 남긴 상처와 현실이 벽처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주변 동창들은 두 사람의 묘한 기류를 눈치채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자리에서 함께 술잔을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은 조심스레 안부를 주고받았다. 미영은 남편과 사별한 이야기를 했고 준호는 이혼 후 홀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서로의 인생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알게 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공감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웃음 속에 숨어있는 아쉬움과 미련은 누구도 꺼내지 못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미영 역시 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예전처럼 이름을 부르지는 못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차 한 잔을 권했다. 잠시 망설이던 미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 카페 구석, 따뜻한 커피향 사이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고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의 가슴은 오랜만에 알 수 없는 떨림으로 벅차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다. 잊었다고 믿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난다면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창밖의 겨울하늘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랜만에 미묘한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정미영의 마음은 동창회 그날에 머물러 있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려 해도 숟가락이 쉽게 들리지 않았고 거울 앞에 서면 호텔 카페에서 마주 앉았던 준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연락을 해볼까?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할까?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준호의 목소리와 따뜻했던 미소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에게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다. 준호였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짧은 글이었지만 그 몇 글자가 미영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조심스레 답장을 보낸 이후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나 건강 얘기처럼 소소한 대화였지만 점점 예전 추억을 꺼내며 마음의 문을 열어갔다. 주말 오후 준호는 미영에게 산책을 제안했다. 동네 근처 공원에서 마주한 그는 수수한 차림에도 묘한 젊음의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래전 함께 걷던 캠퍼스 길을 떠올리며 웃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우리 참 어렸지. 마음만 앞서고 세상은 우리를 너무 쉽게 갈라놓았어. 미영은 순간 눈가가 붉어졌다.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리석게도
저는 당신을 원망하면서도 늘 그리워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칼을 스쳤다. 준호는 잠시 미영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미영은 그 손을 잡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이내 살짝 손끝을 얹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오래 묻혀있던 감정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그러나 설레는 감정은 곧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자식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다. 특히 딸은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걸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성격이었다. 내 나이에 무슨 사랑이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휴대폰에 도착한 준호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다시 웃음을 짓고 많은 자신을 발견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한강변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창밖의 강물은 늦겨울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카페 안은 봄을 기다리는 연인들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서로의 외로움과 아픔을 위로하고 있었다. 준호는 담담히 말했다. 미영 씨, 우리 이제라도 후회하지 말고 살아볼 수는 없을까요? 그 말에 미영의 가슴은 요동쳤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시선, 자식들의 반발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은 불 꺼진 집 안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랜 세월 남편 곁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지금 느끼는 설렘은 있고 지낸 청춘의 한 조각 같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도 다시 사랑해도 되는 걸까? 창밖에는 아직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미영의 가슴 안에는 봄의 씨앗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다. 정미영의 딸 은지는 퇴근 후 집에 들렀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평소라면 TV만 켜두고 무심히 시간을 보내던 엄마가 그날따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엄마, 누구랑 그렇게 연락 자주 해요? 요즘 매일 휴대폰 붙들고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영은 얼굴이 굳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딸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며칠째 연락을 주고받던 준호의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 은지는 눈을 부릅떴다. 엄마, 설마 그 사람 동창회에서 본 그 아저씨 맞죠?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생각해요? 아빠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라니 저는 절대 인정 못해요. 차가운 목소리에 미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준호의 아들 민석도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다.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낯설게 다가왔던 것이다. 민석은 결국 참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아버지, 혹시 누군가 만나고 있어요? 요즘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 건데요? 준호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이자 예전엔 소중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고. 하지만 민석의 반응은 싸늘했다. 아버지, 제발 체면 좀 지키세요. 우리 나이에 연애라니 세상 사람들 웃을 일이나 만들지 마시고요. 괜히 가족 망신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사세요. 그날 밤 미영과 준호는 서로에게 연락했지만 목소리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식들의 차가운 반대 앞에 쉽게 마음을 내보일 수 없었다. 미영은 딸의 날 선말투가 떠올라 눈물이 났고 준호는 아들의 냉담한 표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마음은 더 강하게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세상이 막아도 자식들이 반대해도 오랜 세월 억눌렀던 감정은 되려 불타올랐다. 며칠 후 미영의 집에서 작은 폭풍이 일어났다. 은지가 지인에게서 미영과 준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곧장 집으로 달려와 따졌다. 엄마, 정말 그 사람 계속 만나는 거예요? 저한테 약속해요. 당장 끊어내겠다고. 미영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은지야, 엄마도 사람이고 외롭다. 너희만 바라보며 산 세월이 너무 길었어. 이제는 내 마음 좀 따라가고 싶다. 순간 은지의 눈에는 배신감이 차올랐다. 엄마까지 이렇게 나오면 저 앞으로 엄마 보러 안 올 거예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영은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 시각 준호 역시 집에서 아들과 격렬한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민석은 아버지가 미영과 만나는 걸 알게 되자 격분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제 와서 무슨 사랑이 필요해요. 저희 가족만 창피해지는 거잖아요. 준호는 주먹을 움켜쥐고 대답했다.
민서가, 내 말이 다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라도 내 마음을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랑이 다시 피어날수록 자녀와의 벽은 더욱 높아만 갔다. 정미영은 연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지냈다. 딸 은지와의 갈등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매일 밤마다 눈물을 삼키며 홀로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준호의 목소리가 위안이 되었다. 그는 다정하게 그녀의 마음을 다독였고 미영은 그런 순간마다 젊은 시절을 다시 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은 오랜 친구인 순자를 만났다. 그녀는 미영과 함께 고등학교를 다니며 늘 곁을 지켜주던 친구였다. 차를 마시던 중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영아, 너 아직도 준호 씨를 만나는구나. 사실은 너한테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게 있어. 미영은 긴장된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그러자 순자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다. 옛날에 너랑 준호 씨 사이가 멀어진 거 단순히 집안 반대 때문만은 아니었어. 내 시어머니 될 분이 그때 직접 찾아가서 말렸다는 얘기 혹시 알고 있니? 순간 미영의 손에서 찻잔이 덜컥 흔들렸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다. 그분이 내게는 차마 말 못하고 준호 씨에게만 압박을 넣었대. 내가 힘들어할까봐 준호 씨는 끝내 말 못하고 그냥 떠난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도 차마 내게 말 못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어. 그 말을 들은 미영의 가슴은 세차게 요동쳤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기억이 단숨에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미영은 준호를 불러냈다. 한강변의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해줘요. 우리가 헤어졌던 이유 정말 제가 아는 그게 다예요. 집안 반대 때문만이었나요?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사실은 내 어머니, 그러니까 내 시댁이 될 분이 내 앞에 나타났었어. 그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내가 나 때문에 고생할 게 뻔했지.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악역이 되는 게 낫겠다 싶었어. 내 앞에서 차갑게 돌아선 것도 다 내 행복을 위한 거라 믿었어. 눈물이 왈칵 쏟아진 미영은 오열했다. 그토록 원망하며 살아왔던 세월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단 한마디만이라도 해줬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나는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었어. 두 사람의 눈빛은 다시 마주쳤다. 그 속에는 수십 년의 억울함과 그리움, 그리고 다시 피어나려는 애틋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진실은 곧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조짐을 보였다. 미영의 딸 은지는 우연히 엄마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두 사람 사이에 과거부터 이어진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여 오히려 더 큰 반발심을 품게 되었다. 은지는 속으로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숨겨온 이야기가 있었다니. 이제 정말 두고만 보지 않을 거야. 그렇게 과거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창가에 앉아있던 정미영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된 뒤로 가슴은 벅차게 뛰면서도 한없이 허전했다. 억울한 오해가 풀린 건 기쁘지만 다시 피어난 사랑을 지켜낼 용기가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문득 딸 은지의 차가운 눈빛이 떠오르자 눈가가 젖었다. 다음 날 준호는 꽃다발을 들고 미영을 찾아왔다. 오랜만에 활짝 웃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청년 같은 순수함을 담고 있었다. 미영 씨, 이제는 주저하지 말아요. 우리 이렇게 늦게라도 만났잖아요.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이번엔 함께 갑시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금 설레는 감정이 솟구쳤지만 동시에 딸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엄마까지 이렇게 나오면 저 앞으로 엄마 안 볼 거예요. 그 말은 마치 족쇄처럼 미영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내 마음이야 당신과 함께하고 싶지만 자식들이 용납하지 않아요. 나 혼자 행복하자고 애들 마음을 짓밟을 수는 없잖아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담담히 웃었다. 그래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봅니다. 당신이 힘들다면 내가 물러나겠소. 이번에도 내가 떠나는 게 맞겠지. 그 말에 미영은 눈물이 왈칵 터졌다. 다시 놓쳐선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았으면서도 막상 현실의 벽 앞에 선이 한없이 무너지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다. 미영은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고 준호 역시 회색빛 얼굴로 직장 동료들의 걱정을 샀다. 그러나 마음만은 더 선명해졌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은 미영의 꿈에서 찾아왔다. 젊은 시절 준호와 함께 걷던 벚꽃길을 다시 걷는 꿈이었다. 그는 환한 미소로 그녀의 손을 잡았고 이번엔 놓치지 말자라고 말했다. 꿈에서 깨어난 미영은 두 눈 가득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날 저녁, 미영은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건넸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어떤 일이 있어도.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울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영 씨, 고마워요. 이제 우리 두 번 다시 놓치지 맙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심은 곳곳엔 폭풍을 불러왔다. 은지와 민석, 두 자녀는 각자 부모의 고백을 듣고 더욱 격렬히 반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심지어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까지 계획하기 시작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이제 진정한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늦은 저녁, 정미영의 집은 유난히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딸 은지는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던 엄마가 준호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참지 못하고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은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 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저를 실망시키실 거예요? 그 사람 만나는 거 이제 그만둬요? 거실에 앉아있던 미영은 깜짝 놀라 일어섰다. 그러나 딸의 눈에는 이미 분노와 눈물이 뒤섞여 있었다. 은지야, 엄마도 사람이다. 내 아빠와 함께한 세월 소중했지만 그분이 떠난 뒤로 나는 늘 외로웠어. 이번엔 내 마음 좀 따르고 싶다. 그러나 은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뭐가 돼요?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 저는 절대 인정 못해요. 울부짖듯 던져진 말에 미영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한편, 같은 시각 준호의 집에서도 똑같은 광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아들 민석은 아버지가 다시는 보지 않겠다던 미영을 결국 만난 사실을 알고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버지, 대체 왜 그렇게까지 고집하세요? 가족 다 버리고, 체면 다 잃고도 좋습니까? 준호는 참았던 화를 터뜨리듯 맞받아쳤다. 민석아, 나는 평생 너희만 위해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한 번쯤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 그게 그렇게 큰 죄냐? 민석은 충격과 분노에 치를 떨며 방을 나가버렸다. 풍하고 닫힌 문소리에 준호는 무너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며칠 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은지와 민석은 서로 연락해 부모를 떼어놓기로 결심했다. 은지는 미영을 집 밖으로 끌고 나가 강제로 준호와 만나지 못하게 막았고 민석은 아버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연락을 차단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은 딸과의 심한 언쟁 끝에 쓰러지고 말았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실신이 찾아온 것이다. 놀란 은지가 다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소식을 들은 준호는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병실 앞에서 은지는 준호를 가로막으며 차갑게 외쳤다. 돌아가세요. 엄마 곁에 설 자격 없어요. 당신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준호는 굳건히 섰다. 내가 곁에 있어야 한다. 내가 떠났을 때도 그녀는 아팠고 지금도 아프다. 더는 외롭게 두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은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만 무리가 가면 다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다. 병실 안, 침대에 누운 미영은 희미하게 눈을 뜨며 곁에 서 있는 준호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 씨 결국 이렇게까지 와버렸네요. 하지만 이제는 더는 숨길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은지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오랫동안 엄마가 숨겨왔던 진심이 드러난 것이었다. 갈등은 정점을 찍었고 이제 선택은 불가피했다. 부모와 자식, 사랑과 체면 사이에서 모두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병실에는 잔잔한 기계음만이 울려 퍼졌다. 정미영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옆에 앉아있는 준호는 미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온기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은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아빠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른 남자라니 저는 이해 못해요. 은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딸을 향해 말했다. 은지야, 엄마도 내 말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하지만 내 아빠 떠나고 난 뒤 나는 매일같이 빈자리를 바라보며 살았단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줬고 너희들 바쁘다는 핑계로 곁에 없을 때마다 얼마나 쓸쓸했는지 이제는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순간 은지의 눈가가 흔들렸다. 평생 강하다고만 생각했던 엄마가 외로움에 무너져 있던 모습을 처음으로 본 것이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준호의 아들 민석이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마주했다. 민석아, 너한테는 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은 비어 있었지. 내 어머니와 헤어진 뒤 나는 오직 가족만 지키려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내 남은 인생, 진심을 따라 살고 싶다. 그것이 내 눈에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나는 멈출 수가 없다. 민석은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말을 잇지 못했다. 차가운 벽 같던 마음속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찾아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지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자신해요? 미영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은지야. 이번만큼은 엄마가 진심으로 원하는 길이야. 내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이번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 그 말에 은지의 눈물이 터졌다.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진정한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석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하겠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진심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제가 막는다고 바뀔 일도 아니겠죠. 두 사람의 눈빛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병실 안 공기는 긴장이 풀리며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졌다. 며칠 후 미영의 건강은 차츰 회복되었다. 은지는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격렬히 반대하지도 않았다. 민석 역시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날 오후 병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자 미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옆에 앉아있는 준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죠. 하지만 이제야 진짜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어서 후련해요. 준호의 눈가도 젖었다. 이영 씨, 고맙소. 이렇게 다시 내 곁에 있어줘서. 그 순간 병실 안에 있던 모두가 침묵했지만 마음속에는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더디지만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첫걸음이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병원에서 퇴원한 정미영은 집 앞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발걸음은 오래된 짐을 덜어낸 듯 가벼웠다. 옆에는 준호가 함께 걸으며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손끝이 맞닿자 어색한 미소 속에 오랜 설렘이 다시 깃들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다. 자식들의 반대, 과거의 상처, 그리고 병실에서 흘린 눈물까지 그 모든 걸 지나온 지금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곁에 서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은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은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엄마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직도 저는 솔직히 불안해요. 하지만 엄마가 웃는 걸 보니까 그게 맞는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이제는 엄마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순간 미영의 눈가가 젖었다. 딸의 인정은 가장 큰 축복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은지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은지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엄마가 이제야 정말 살 것 같다. 한편 준호의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아들 민석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제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저도 더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발 건강만 잘 챙기세요. 그 말에 준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가,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아버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제는 너희 눈에 부끄럽지 않게 진심으로 살겠다. 며칠 후, 두 가족은 작은 모임을 가졌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음식이 놓였고 분위기는 아직 서툴지만 따뜻했다. 은지와 민석은 부모를 바라보며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그 속에는 서서히 이해와 수용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밤, 미영과 준호는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만개한 길 위에서 두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흩날리는 꽃집 사이로 준호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미영 씨, 늦게라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 행복하오. 우리 이제 남은 날들 후회 없이 살아봅시다. 미영은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바람에 흩날리던 벚꽃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오랜 세월 돌고 돌아 다시 시작된 사랑은 이제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눈부셨다. 멀리서 지켜보던 은지와 민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비록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부모의 진심 앞에서 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 두 사람은 벚꽃길을 함께 걸으며 환하게 웃었다. 세상 누구도 막지 못한 황혼의 사랑. 그것은 이제 두 번째 봄으로 피어오르고 있었다.